마음이 급하고 몸이 바쁩니다. 분주하게 하루를 다 보내도 여전히 애가 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과 다시 살 수 없는 순간들, 다 같은 시간인데, 당연한 계절인데 왜 때문에 조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돌아보는 삶의 뒤안길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당이 안 될 만큼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살아가야겠지요. 덜어는 벌어두고 덜어는 챙기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겠죠. 해질녘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다가 금세 비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변신을 하다가 고요히 그쳤습니다. 밤안개 속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새벽은 버려진 것들을 모아 별이 되는 연습을 합니다. 몇 개의 별이 새로 생기겠죠. 오늘 첫 곡은 수잔 잭슨 에버그린.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mpty
너무나도 청량하고 맑은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인사를 잊었네요. 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무탈이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네, 사실 지니 씨는 너무나 추위를 많이 타는지라 겨울은 정말 저한테 쥐약입니다. 쥐약. 아마 저는 누가 그 돈뭉치를 던져주면서 야, 너 저기 알라스카나 러시아 가서 좀 여왕처럼 한번 살아봐 라고 등더미로도 저는 못 갈 거예요. 네, 돈을 줘도 못 갑니다. 이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 따뜻한 나라에서 살랍니다. 네, 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또 이렇게 워밍업을 좀 해야 입이 또 풀리니까. 빨리 오늘 주제, 도슨트 주제 소개할게요. 오늘 힐링아트 스토리는 문학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문학작품 중 하나인 바로 생트쥐베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오늘은 그의 저자인 앙투안 드 생트쥐베리와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의 본질과 관계에 대해 깊이 사색했던 철학자이자 비행사였던 생트쥐베리의 비극적이고도 낭만적인 삶과 어린 왕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18번째 문학편 생트쥐베리 앤 어린 왕자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순서 들어갈 건데요. 그 생트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1943년 4월 앙투안 드 생트쥐페리가 직접 그린 사파를 담아서 프랑스어판과 미국판이 이제 동시에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250여 개국 이상에서 번역되면서 약 2억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요. 2억 부. 네. 어른은 물론 세대를 아우르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생트쥐페리와 어린 왕자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이 소설은 꾸밈없는 진솔한 문체와 그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을 아름다운 은유로 녹여낸 걸작 중에 걸작인데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풀치님들도 많이들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문장이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서 읽을수록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어휘, 글 때문인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진정한 의미의 삶을 이 개개의 인간의 존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정신적 유대에서 찾으려 했던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행기 조종사 이 생트쥐페리는 이제 이하 페리라고 제가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5글자 이상 넘어가는 거 지니 씨 발음하기 힘들어합니다. 네, 옛날 사람. 네, 페리는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의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916년 해군 사관학교 그 입학 시험에 실패한 뒤 생크로아 미술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21세 때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유에 입관되었지만 이제 비행기 사고를 내면서 예편이 됩니다.
그 후 1920년 공군으로 이제 징병이 돼서 21년 4월에 공군 비행사가 되었는데 이는 그의 삶과 또 문학 활동에 아주 큰 시발점이 됩니다. 제대 후에도 15년 동안이나 그 비행사로서의 길을 걷다 1923년 파리의 한 회사의 회계사로 입사하면서부터 시와 소설을 습작하고 또 트럭 회사의 외판원으로 또 다시 입사한 후에도 그러니까 투잡한 거죠. 네, 엔잡러였습니다. 알고 보니. 네, 틈틈이 비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929년 장편 소설인 남방우평기로 데뷔를 하고 첫 번째 소설 야간 비행으로 이제 페미나상을 수상을 한 뒤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 인간의 대지는 같은 해 미국에서 바람, 모래와 별들이라는 제목의 영문판이 번역 출간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940년 나치 독일에 의해 프랑스 북부가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시기에 이제 어린 왕자를 집필을 하고 스스로 사파까지 그려 넣으면서 마치 이 소설이 당시에는 뭐 동화라고 소개가 됐지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약간 좀 난해한 책이죠 사실 이해하기에는. 그 그림은 참 사파는 예뻐요. 예쁜데 아동틱하고 예쁘지만 그 글의 내용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어쩌면 삶에 찌들어 관계의 본질과 진실을 잃어버린 그 진씨 같은 철없는 어른들에게 어른이들 요즘 어른이들에게 훨씬 유용한 책이었지 싶네요. 책이지 않나 싶네요. 어쨌거나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작품으로 그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을 수 있었고 무려 2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 2억 부 이상 판매되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페리는 프랑스로 돌아가 공군 조종사로 활동하면서 1944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군용기 조종사로 지냈지만 이 비행 정찰 도중 독일 공군 조종사에게 격추당하면서 차가운 바닷속에서 정말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생테쥐페리가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죠. 물론 자살했다는 썰도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다간 안타까운 그이지만 그의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작가, 조종사, 사랑 이 세 가지인데요. 페리의 삶을 이루는 키워드 중 사랑이 있다고 진 씨가 말씀을 드렸죠. 그의 아내 콘수엘로와의 사랑이 너무나 뷰티풀했기 때문인데요. 1998년 마르세유 동남쪽 바다에서 어부들이 팔찌 하나를 이제 바다에서 건져 올렸는데 이 팔찌에는 콘수엘로 즉 생테쥐페리의 아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페리가 격추당해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팔에 차고 있던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인 거죠. 평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그보다 그의 아내 콘수엘로가 페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극진히 보필하고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페리는 비행을 좋아했고 또 그러다 보니 자주 밖에 나가 떨어져 지내는 날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떨어져 있는 동안 주고받은 그 둘만의 애정 가득한 편지가 부부의 돈독함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아내와 함께 페리가 사랑했던 또 다른 여인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페리의 어머니인데요. 그녀 역시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의 회고록이나 수많은 편지에도 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데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또 사랑하는 동생까지 잃은 페리에게 어머니는 온 세상, 어쩌면 우주와도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잃는 등 현실은 가혹했지만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과 희생과 사랑으로
구김살 없는 아주 천진난만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죠. 작가로서의 뛰어난 상상력과 감성 또한 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자양분유되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우리는 뛰어난 이런 명작들을 두고두고 볼 기회를 얻었으니 비록 단명한 페리의 삶은 안타깝지만 그의 저서가 오래도록 남아 널리 읽히고 또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듣고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올드팝인데요. 진 씨가 참 좋아했던 또 하는 곡입니다.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그리고 최유리의 숲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When they get to the part where he's breaking her heart, it can really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It's yesterday once more. Looking back on how it was in years gone by, and the good times that I had, makes today seem rather sad. So much has changed. It was songs of love that I would sing to them, and I'd memorize each word. Those old melodies still sound so good to me as they melt the years away.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All my best memories come back clearly to me. Some can even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It's yesterday once more.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해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도.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무대 나와 있어. 그때 날 숲이려나.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최유리의 숲, 그리고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2부 순서 이어갈게요. 2부에서는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다시 들으시면 또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네, 알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잊고 살기도 하니까요. 그 비행사는 어린 시절 화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네, 꿈꾼 비행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모자를 잘 그렸다며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몸 속에 그 코끼리를 그려 보여주었더니 어른들은 그림보다는 다른 것에 흥미를 가져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소녀는 자신의 그림을 한 번에 이해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된 비행사는 비행기를 타다가 한 사막에 표류하게 되고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비행사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 양을 그려본 적 없던 비행사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보여주었는데요. 단번에 그 그림을 알아보고는 보아뱀은 필요 없으니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양을 그려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양을 요구했고 비행사는 결국 상자 하나를 그려주며 그 속에 양이 있다고 말하죠. 어린 왕자는 기뻐하며 상자 속 양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네. 비행사는 어린 왕자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별에서 이제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서 쉼없이 자라나는 바오밥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한시라도 제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재앙이 될 수 있기에 양을 풀어놓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하고 또한 자신의 성에서 자라고 있던 예쁜 장미꽃에 대해서는 바람이 무섭다거나 또 호랑이가 자신을 위협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는 장미꽃의 그 넋두리에 지쳐서 결국 자신이 다른 별로 떠나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별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아무도 없음에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왕에게 지루함을 느꼈고 왕의 별을 떠나 다른 별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허영쟁이의 별에 도착하는데요. 손뼉을 치면 모자를 벗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처음엔 재미가 있어 여러 번 박수를 쳤지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뭐 하느냐 묻자 허영쟁이는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손뼉을 쳐달라고 말해서 결국 또 다른 별로 또 떠나게 됩니다. 다음은 술주정뱅이의 별에 도착합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는 질문에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주정뱅이는 말을 하죠. 무엇을 잊고 싶냐고 물으니 부끄러워서라고 말을 하고 또 왜 부끄럽냐고 물으니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 합니다. 아니 안 마시면 되지 뭐 부끄러워하면서까지 술을 마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이해 못한 채로 또 다시 다음 별로 떠납니다. 다음 별은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의 별인데요. 정신없이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자신이 소유한 별을 세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별을 소유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자 별은 부자가 될 때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별을 도대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다시 묻자 자신이 제일 먼저 소유하기로 한 사람이기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별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또 어린 왕자는 다음 별로 떠나죠. 다음은 1분마다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는 사람의 별에 도착합니다. 그가 사는 별은 아주 작아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죠. 안쓰러운 마음에 별을 위를 걸으면 가로등을 켜고 끄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로등을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자, 6번째 별은 다른 별들의 10배나 더 큰 별이었고 그곳에서는 지리학자가 살았습니다. 지리학자에게 강과 산의 위치를 물었지만 자신은 탐험가가 아니라면서 모른다고 말하고 자신은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기에 어린 왕자에게 탐험가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죠. 하지만 어린 왕자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 행성지는 어디가 좋겠느냐고 묻자 지리학자는 지구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해서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별을 그리워한다면 자신이 그 어린 왕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보아뱀이 말을 하죠. 그러다 수많은 장미가 예쁘게 핀 곳을 발견하는데요. 자신이 단 한 송이의 장미라고 생각했던 장미꽃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구에서 외로워하던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게 되고 여우는 인연 맺는 법을 알려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오면 길들여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약장수와 전철수를 만났다가 다시 비행사를 만납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측은함을 느꼈고 그러다 갈증을 느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게 되는데요. 오아시스를 찾은 어린 왕자는 이 비행사에게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 입마개를 씌워달라 부탁을 한 뒤 비행기 수리를 마치고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사가 다시 우물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구에 온 지 1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온몸이 너무 무거워 뱀에게 다시 지구로 자기 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무진 에피소드.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꽂고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줬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e don't have this one 이게 이 스토리에서만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 없던 우리 넌 oasis 내겐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굿셀 엔딩이다. 크레딧은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가니까 이 미소 애써 웃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정같던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공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에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널 안았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하늘 이즘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 안녕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오셨습니다. 3부 이어갈게요. 어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줄 어린 왕자 속 명대사들과 생테쥐페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나 잊히거나 상실된 것들, 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음미하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그러나 내가 나를 기르고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돼. 넌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랑이 되고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나를 길들여줘.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나 만일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에건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와야 해. 어두운 눈으로 보면 마음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인생길의 길을 갈 수 없어. 오로지 밝은 눈을 보아야 볼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또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지금은 슬프겠지만 그 슬픔이 가시고 나면 슬픔은 가지는 거니까 나로 인해 이른 슬픔은 숨은 사람이 찾는 거야. 넌 언제까지나 내 동무로 있을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넌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란다. 저 밀밭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밭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있다면 나는 저 밀밭을 보면서 너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떠올릴 것이고 밀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조차 사랑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는 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가령 춤추는 목요일을 만들어 그날을 즐긴다면 목요일은 더 이상 다른 요일과는 달리 특별한 날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와 나는 한 소년 그리고 한 여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더 이상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여우가 될 거야. 네,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주옥 같은 글귀들이 너무 많은데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진짜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어도 또 다른 깨달음과 감동, 또 여운을 남긴다는 것이 이 어린 왕자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 듣고 반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카더가든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대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매일 꿈속에서도 준비한 말들을 이제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처럼 되질 않아 오늘도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네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백아연 그대여야만 해요. 또 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네요. 어제보다 더딘 오늘이 그리워진 만큼 내 맘에 커져버린 그대만큼 더디게 가는 오늘이 이렇게 다가간다면 낯설게 보일지라도 그냥 내 마음 그대로 그대에게 가고 있을게요. 그 언제라도 내가 보고 싶을 땐 나에게 말해요. 한순간도 그대 나 없이는 안 될 거잖아요. 어디서라도 그대 나의 모습 볼 수 있게 나 여기에 서 있겠어요. 이제 망설이지 않아요. 내 곁에 있어요. 난 그대여야만 해요. 날 보고 싶단 말하면 난 사랑한단 말할게요. 날 그리워할 틈 없이 지금처럼 옆에 있을게요. 그 언제라도 내가 보고 싶을 땐 나에게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열 개의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급한 일을 고르고 조금 여유 있는 것을 미루어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하면 되니까. 백 개의 일이 닥쳐와도 당신은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부지런히 정리하다 보면 끝이 보일 테니. 그렇지만 100만 개의 혼란이 일어난다면 대략 난감하다. 주저앉아 버리거나 달아나고 싶어진다. 누구라도 그렇다. 살면서 100만 개의 문제와 부딪히면 우선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장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항아리에 담긴 흙탕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는다. 가볍거나 의미 없는 것들은 알아차리기도 전에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하게 가라앉는 건 그것이 문제이며 동시에 답이다.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는 답과 함께 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잠시만 마음을 내버려 두자. 고요히 가라앉도록.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이 코너는 지니 씨의 일상 경험, 자작글, 잠언, 격언, 단상, 긍정, 확언 등으로 채워가는 치유와 회복, 명상의 시간입니다. 어린 왕자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즉 각자의 몫인 거죠. 지니 씨는 더 이상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의 존재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사라짐을 택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자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참 나를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왕자와 비행사, 그리고
별들의 주인들의 다른 점은 본질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흔히 널린 장미더라도 자신이 유일한 존재임을 믿는 장미가 부끄러워할까 걱정했고, 여우는 마음으로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음을 말해주죠. 길들여진 만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요한다는 것도요. 어른 왕자처럼 작은 상자 속에서도 내게 필요한 양 한 마리를 볼 수 있는 본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문학편. 오늘은 생트취 베리와 어린 왕자 도슨트 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DJ 정진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영화 소방관의 타이틀곡이자 5년 만에 발표한 박효신의 새 싱글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는 박효신이 가창은 물론 작사, 작곡, 또 편곡 등 올라운드로 참여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메시지와 희생과 사랑의 본질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히어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박효신의 히어로 들으시면서 진희 씨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예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어젯밤에 꾸었던 꿈에 나는 너의 노래가 되어 작은 숨소리 그 위를 걷는 가장 예쁜 소리로 사랑을 말했네. 빛이 드는 창가에 걸린 바래져가 그림 속에 난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나는 너의 영웅이 되어 남겨져 시들지 않을 꽃이 되어 바람이 불면 너의 곁에 흩날리리 햇살 아래 나란히 걷던 우리 집 앞 그 모든 길목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매일 오가는 너를 바라보겠네.
꽃이 되어 바람이 불며 너의 곁에 흩날리리 햇살 아래 나란히 걷던 우리 집 앞 그 모든 길목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매일 오가는